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크게 늘었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대체로 대북 공조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또 전략적 인내는 끝났고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이 시간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황교안 대행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양국 공동 발표를 했고요.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미국 무역 적자 크게 늘었다면서 FTA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고 또 대북 공조에선 적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전략적 인내가 끝났고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북한에 다소 강력적인 경고장을 내놨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그 대한민국 방문은 적시성이나 상징성 측면에서 그 효과가 아주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 황교안 국무총리 그 대통령 권한 대행과 함께 이 세대를 뛰어넘는 철통 동맹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메시지도 과거에 어느 미국의 고위 관리나 대통령보다 강하게 표출했지만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대북 메시지를 명확하게 했다는 거죠. 미국의 그 전략적 인내 정책, 오바마 대통령부터 이루어졌던 것들이 끝났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미국의 이른바 결기, 어쨌든 압도적인 그 제재와 압박이 군사적 조치까지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를 계속 미국 언론에서도 CNN, 팍스뉴스를 비롯해서 모든 주류 언론들이 그렇습니다. 그 펜스 부통령이 그 DMZ 현장을 방문했을 때 계속 물어봅니다. 근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군사적 행동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북한과 또 중국에 보여주고 미국의 정책이 최고조의 맥시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 제재와 압박 그런 걸로 올바른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보상이 아니라 확실한 그 처벌이 응징이 따른다는 것을 명료하게 해줬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 미국의 그 부통령이 그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향한 메시지를 미국이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그리고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미국이 아니고 이것은 대한민국 동맹, 한미 동맹에 의한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이 바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 미국의 그 국익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많은 예측과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맥락을 간다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번에 펜스 부통령과 황 대행과 공동 회견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도 재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때 한국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코리아 패싱의 우려도 좀 불식됐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이 그 이른바 코리아 패싱, 그 과거에 100년 전이라 또 2차 대전 종전 과정에서 그 강대국들 간에 이루어졌던 그 전략 게임, 그거에 의해서 한국민의 의사라든가 대한민국의 의지가 관철되는 그 수단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른바 배제한다는 거죠. 중요한 결정을 강대국들이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 한국민들한테 보여줬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대선 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안보 이슈가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그 선거에 쏠려 있는 것을 보고 이 미국이 결코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의한 공동 대응 체제에 허점이 있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명료하게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 어느 때 어느 그 안보 리더십이 보여줬던 것보다 명료한 메시지를 보여준 게 아니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정자로 워싱턴에 있고 부통령이 와서 신뢰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분이 와서 이러한 그 전략적 메시지를 하는 게 마지막 그 최종 결정에 여지를 남겨줬다는 데서 저는 이거의 고도의 전략적 소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영어로는 스트래티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도의 전략적 메시지를 가지고 북한이 구사하려고 하는 정치 군사적 심리전 이것을 이런 걸로 대응해가면서 이미 물리적 타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 고도의 전략적 소통 측면에서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 16일이었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또 실패를 했는데 물론 이거에 대한 해석은 좀 분분합니다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시했었던 아까 저희가 그 리포터로도 봤습니다만 레프트 오브 런치 이 작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어떤 작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가 그 사드 논란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데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사일 방어에 이른바 4D라 해가지고 4가지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미사일 발사하는 징후를 탐지하고 또 어떻든 교란을 시키고 그 디스트럭터죠. First detect, disrupt 교란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드 요격 미사일처럼 destroy 파괴하는 게 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어 이런 그 방어 체계로 방어하는 4가지 개념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개념인 교란이라는 것은 그 사이버로 교란을 하든지 뭐 부속품에 뭐 불량품을 넣게 한다든지 사보타지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늘 해왔던 동일한 시험 장소에서 동일한 그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정보기관이라든가 위성이 그냥 가만 놔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런 그 발사 이전에 원격 조정에 의한 그 발사 실패를 유도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기본 방침은 이렇습니다. 진행 중인 작전이거나 미래 할 작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많이 공개를 하는 것 같아도 지난 작전에 대해서는 뭐 시리아 공습이 어떻게 이랬다 자세히 설명하지만 진행하거나 또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작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브리핑 안 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점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 정보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담도 주게 하고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긍정도 부정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것은 우리 뭐 고위 정보 당국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가능성까지 중요한 4가지 탄도미사일 방어 작전 개념에 들어가는 디스럽트 교란이라는 아주 중요한 작전 개념이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발사 시스템에 어떤 오류를 일으켜서 발사가 좀 부정확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또 발사가 됐는데 거기에서 또 잘못된 부속품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공중 폭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러겠네요. 그리고 일부 분석에서 나오는 것처럼 북한이 이 기만과 교란에 그렇죠. 아주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작극에 의한 교란이 아니라는 분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모든 가능성을 보고 과거에 이번에 그 군사 포레에 대해서도 실물을 내놓은 게 아니고 ICBM으로 그렇죠. 추정할 만한 여러 가지 그 이른바 마카비라는 모형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그 우리가 얕볼 수 없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될수록 그 관심을 역이용해서 자기들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런 책략이나 술수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것까지를 우리가 분석하고 우리 정보당국에서 충분히 분석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북한이 어쨌든 미사일 실패를 계속 잦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앞으로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대북 메시지를 강력하게 내놓자 또 북한에서도 고위급 외교 라인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사일 시험을 왜 그렇게 자주 하느냐. 이미 그 5차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은 주장하기를 핵무기 개발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투발 수단, 운반 수단이죠. 운반 수단이 뭐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있는데 미국한테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줘야만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거 거리에 상관없이 거리가 또 부담이 되면 높이로 조정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계속 시도를 할 텐데 그러면 ICBM을 상정할 만한 그런 고도와 거리를 가지고 98년도처럼 일본 열도를 넘어서 공격하는 사태까지 그만 놔두겠느냐. 그런 거를 나름대로 그 북한식으로 하면 전략적 셈법이죠. 나름대로 셈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미사일 발사 시험은 계속할 거다. 하지만 그리고 레드라인을 넘는 수준의 어떤 그런 레드라인 도발은 하지 선수전은 않겠다. 안 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 시기는 그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예. 그런 그 시험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그 제2의 타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면서 대한민국의 전쟁 공포감을 유발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공격하면은 이 대한민국 서울을 공격한다. 이런 그 이분법적인 그
이런 맞대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믿고 전쟁 공포감에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국방 안보 태세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대비 태세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불안함을 가질 예. 필요는 없지만 대비 태세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 특히 아까 뭐 외신들도 탑 뉴스로 전달할 만큼 오히려 밖에서 더 그 한반도 내 어떤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강경 대응,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25일 전에 어떤 뭐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상당히 강경 대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름대로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고민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의 충돌 가능성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같긴 합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 트럼프가 썼던 협상의 기술 그 책까지 다시 꺼내가지고 이런 와중에서 중국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중국의 전통적인 그 사고 방식이나 전략적 프레임은 그거였습니다.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다. 그 완충지대고 어떤 한반도를 이런 식으로 현상 유지를 하는 완충지대로 판단했는데 이번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자산이 아니고 영어로 표현하면 에셋이라고 하는 자산이 아니고 엄청난 부담이다. 부담이다. 라이어빌리티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면서 뭔가 행동화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으로서도 북한 달래기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외교적인 행보를 보이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그 최고 지도자의 그 마지막 그 의사결정, 그 행태라든가 그 예측 불가능성이 어떤 형태로 이른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가라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요. 그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예. 우리 정부와 또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믿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자, 오는 25일에 북한의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 스노가 한반도 해역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예. 들어오면 북한이 좀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을지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지금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에 의해서 지금 뭐 최근에 나온 그 유엔에 있는 그 김인영 차석 대사관이 나서서 핵 전쟁도 불사한다. 최영해는 그 4월 15일 날 핵 타격전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국제 사회를 향한 그 위협과 협박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도의 공포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약간 의례적인 발언인 거예요, 그럼요? 뭔가 좀 공포감을 그러니까 유도하기 이 위한. 칼빈슨호가 그 한반도 동해상에 들어왔을 때 그 가공할 타격력과 그 무장에 의한 그 북한을 그 압박하는 능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것이 갖는 그 전략적 의미를 그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고 오바마 정권 하에서의 무력 시위나 그 전략 자산 한반도 배치하는 거하고는 궤를 달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그래서 4월 25일 전후로 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할 걸로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 ICBM이라든가 6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것이 이제 김정은이 앞으로 결정해야 될 그런 행동 패턴인데 제가 볼 때는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감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계속 끌어올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 내부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그 이런 프레임이 형성될 때까지 아마 극도로 긴장을 끌어올리는 심리전 책동을 계속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패를 이렇게 쉽게 던져버리거나 내려오지는 않겠죠. 그렇진 않죠. 끝까지 그래. 벼랑 끝까지 가는 전술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예. 대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